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레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봄철 농번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돼 있는 만큼 일손이 절실한 농민들은 불안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네, 이에 정부가 농촌 인력 수급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도시민이 농촌에서 파견 근로 형태로 일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합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내 불사춘, 봄이 왔지만 아직 봄 같지 않은 느낌. 4월 농번기를 앞둔 농민들의 심정이 딱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여전히 막힌 하늘길 탓에 농번기 농촌의 필수 인력인 외국인 근로자 수급까지 꽉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인 인력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 지난해 219곳이던 센터는 올해 239곳으로 20곳 늘리고 중개 인력도 지난해 104만 명보다 30% 늘어난 136만 명을 중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인력센터가 중개한 농작업 참여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보험료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사업은 도시의 인력을 농촌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생기는 겁니다. 농식품부가 농협 품목 생산자 단체 등과 함께 농번기 파견 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올해는 440명 규모로 시범 사업을 운영합니다. 파견업체인 농협 파트너스가 도시의 구직자를 채용한 다음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간 농촌에 인력을 파견하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파프리카 자조회와의 협업을 통해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5, 6월에 파프리카 농가 파견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파견 수수료와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 등을 지원하고 농협 파트너스는 농가 근로자 간 계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생산자 단체는 재배 농가별 단기 파견 인력 수요를 파악한 뒤 농작업 교육 지원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인력 관리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인력 파견 회사에만 접촉하면 되니까 드리는 홍보 노력이나 이런 부담이 조금 줄어드실 걸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지속성이 높지가 않았는데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농식품부는 또 서울시와 함께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를 본격 운영합니다. 도시민을 모집해 농작업 교육을 한 뒤 맞춤형 농촌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전담 인력중개센터인데 지난해 200명으로 운영되던 규모를 올해는 500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 근로 시범 사업도 추진합니다.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농가에 파견하는 겁니다. 현행 계절 근로자 의무 고용일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 인력이 필요한 농가들의 고충을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는 먼저 강원 양구군과 전북 무주군을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 추진합니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 근로 허용 등 외국 인력 활용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인력 수급 대책이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농번기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주요 택배 업체들이 최근 배송 단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세 농가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인데요. 영세 농가들은 골판지 상자 가격 급증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택배 단가까지 오른다면 온라인 직거래를 포기해야 할 형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배 단가의 도미노 인상이 전망되면서 상자 가격 폭등에 씨름하던 영세 농가들의 근심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경기 여주시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윤순복 씨. 소규모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주문 건수는 1,500건 안팎. 하지만 최근 택배 단가 인상 소식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골판지 상자 가격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는데 택배 단가까지 인상된다면 직거래가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대량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몇 그램 단위로 100g, 300g, 1kg 단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최근 롯데택배는 각 대리점에 택배 단가 인상 내용이 담긴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 신규 기업 고객을 상대로 상자당 100원에서 200원, 평균 135원을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단가 인상안은 15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의 합 80cm, 무게 5kg 소형 택배 기준 가격을 1,750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합니다. 택배업체 사이에선 롯데택배가 먼저 신호탄을 터뜨린 만큼 조만간 단가 인상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 근로환경 개선과 자동화 설비 도입 등에 투자가 필요한 만큼 택배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골판지 상자 가격 상승도 영세 농가들을 더욱 어려운 환경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현재 골판지 상자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5%가량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말 급증한 가격이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2월달, 11월달 올라간 가격 자체가 종이 가격은 평균 22%가 올랐거든요. 22%가 올랐는데 상자 가격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15% 정도 되지 않겠나. 지금 펄프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의 원자재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느덧 대세가 된 농산물 온라인 시장. 하지만 커져가는 비용 부담에 영세 농가들의 시장 소외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사과와 배나무를 검게 말려서 죽이는 과수화상병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피해 농가들은 당시 과수원을 모두 갈아엎으면서 수입이 끊긴 상황입니다. 화상병에 걸리지 않는 대체작물 재배가 대안으로 꼽히는데 이마저도 판로와 재배 기술이 부족해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2015년부터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농가 피해를 낳았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피해 농가 수는 총 348가구, 매몰 면적은 260.4헥타르인데 지난 한 해는 이보다 많은 626가구, 매몰 면적 330.6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전체 피해의 약 80%가 충북 지역에 집중됐으며 충북 진천군과 전북 익산시 등 신규 발생 지역도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화상병 발생 농장의 나무를 모두 뽑아 매몰하고 사과와 배 등 기주식물을 3년간 재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 충주시 삼청면은 전체 과수원 면적의 94%가 매몰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3년이 지난 뒤 과수를 다시 심더라도 나무가 자라서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4에서 5년이 더 걸리는 탓에 농가 소득에 큰 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대안은 화상병에 걸릴 우려가 없는 대체 작물을 재배하는 것. 지난해 약 7,000평, 2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과수원을 폐원한 윤승철 씨는 현재 호두나무 재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억여 원 규모의 연소득이 한순간에 뚝 끊기자 자구책을 마련한 겁니다. 제가 1년에 매출로 한 1억 2천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진 거죠. 호두나무 심으려고 했는데 시기를 가을에 심으려고요. 3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지자체들도 대체 작목 육성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북도는 콩과 유채, 삼채 등 33종을 지원 대체 작목으로 정하고 각종 농자재 지원과 영농 기술 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들이 작목 전환에 거는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작물 재배 기술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재배한 작물을 내다 팔 수 있는 판로도 미처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심는 것까지는 좋은데 판로, 개척 뭐 이런 거 안 해놓고서는 무조건 심으라면은 나중에 판로를 못 대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가격이 맞아야지 콩도 그렇고 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 영농 기술 습득을 위한 견학이나 교육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화상병 발생에 따른 소득 절벽의 후유증에 작목 전환의 어려움까지 더해져 과수 농가들의 표정은 나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가업 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농림어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계농들이 선대의 영농기업 가업을 승계할 때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가업 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소기업에 농업과 임업, 어업을 포함하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대다수의 영농기업은 가업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법조문 조항의 가업 상속에서 가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을 뜻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명시된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는 농림어업 가운데 종자 및 묘목 생산업만 포함됐습니다. 농업 중에서도 종자 묘목 생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영농기업은 영농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영농 상속공제의 한도가 15억 원이라는 점입니다. 최대 500억 원까지 가능한 가업 상속공제에 비하면 한도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특히 대규모 축산농가나 스마트팜 도입 시설농가 등 농업 경영 규모가 갈수록 커져가는 현실에 비춰볼 때 15억 원이란 한도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농업은 식량 산업임과 동시에 전후방 연관 효과가 뛰어난 산업이라면서 그럼에도 다른 중소기업 대비 영농 중소기업의 세제 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영농 후계자 육성을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농 상속공제를 하게 되면은 그 15억 원이라고 근데 영농법인에 관련해서는 가업승계공제를 해줘야 된다. 그 가업승계공제가 굉장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좀 넓혀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받아갖고 스마트팜 해갖고 새롭게 시설하는 쪽도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쪽에 진출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업승계가 안 되니까.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 회부돼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계농이 영농기업을 가업 승계할 때 최대 500억 원의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 시리즈 중 하나인 농촌 기본소득은 농촌 주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민 기본소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가 올 하반기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본격적인 사업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획한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이 올 하반기부터 한계면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관련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농촌 기본소득은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소득 자산이나 농업 종사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을 설정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전국민 기본소득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에게도 지급된다는 점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 기본소득, 농민 수당 등과도 차별화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농촌 정책에 농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친지 먼저 파악하고 그것들이 그러면은 우리 전국적으로 또는 우리 도에 확산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나름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서 농민 기본소득과 별개로 경기도는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을 위해 예산 27억 원을 확보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4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대상 지역과 거주민, 월 지급 금액, 총 지급 기간 등을 결정할 방침인데 한계면의 실거주자 4천여 명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 대안의 효과를 입증하는 한편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경기도의 농촌 기본소득 실험이 소멸과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한 농촌을 지속 가능한 농촌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시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농촌의 현실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기후위기를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 전국적 노력 안에 농촌의 몫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과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또 농촌이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야 되는.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상정한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조례안도 연내 처리를 통해 지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잘 익은 딸기는 빨간색이라고 여기던 생각을 한 번에 뒤집은 딸기가 있어서 화제입니다.
국내 최초로 하얀 딸기 만년설을 재배해서 동남아시아로 독점 수출하고 있는 박동영 대표를 남수지 기자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경남 산청군의 한 딸기 농가. 무슨 형문인지 덜 익은 딸기를 수확하느라 손이 바쁩니다. 달다. 아우 달다. 마치 하얀 눈이 딸기 위에 내린 것 같은 만년설 딸기는 연한 분홍빛이 돌 때 가장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데요. 간혹 일본 품종으로 오해받지만 박동영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국산 신품종입니다. 아내의 권유로 귀농 후 딸기 농사를 시작했지만 서투른 농사일에 수익은 좋지 않았고 설상가상 정성을 다해 키운 딸기는 빨갛기보다 덜 익은 분홍빛에 가까웠는데요. 하지만 이 분홍빛 딸기가 박동영 대표에게 새 인생을 가져다 줬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들은 장애를 했었습니다. 장애를 쭉 해오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의 변이가 한 개체가 발견이 됐던 겁니다. 처음 종자 하나를 발견하고 그 이듬해에 그걸 이제 한 포기를 가지고 한 50포기 늘리고 또 50포기 가지고 또 몇 동 늘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전자 변형 없이 돌연변이 묘종으로만 개체수를 늘리다 보니 무려 3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온도에 민감한 딸기가 냉해를 입을까 눈 예보가 있는 날엔 하우스 근처 농막에서 새우잠을 자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겨울에는 우리가 산약초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약, 쑥, 또 질갱이, 녹차 등등 해서 이런 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내병성도 강하고 또 작물이 또 튼튼하고 또 성장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끝이 뾰족한 장이 딸기는 신맛이 적어 고급 딸기로 인기가 좋지만 수입 품종이라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를 개량한 만년설은 복숭아 같은 달콤한 향과 부드러운 맛은 물론 국산 품종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박동영 대표가 애지중지 키워낸 만년설 딸기는 2019년 국립종자원의 신품종으로 등록을 완료한 데 이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 국가인증 농식품 명품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또 한 번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만년설 딸기는 희소성과 달콤한 맛으로 수확하기 무섭게 전량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얻게 된 데는 딸 박세라 씨의 마케팅 전략도 한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색 먹거리에 관심이 높은 젊은 고객들의 니즈를 분석해 가공식품을 개발하거나 구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SNS 홍보 등으로 판로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만년설 딸기는 이제 백화점 식품 담당자가 직접 찾아와 납품을 의뢰할 만큼 국내에선 명실상부한 고급 딸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해외 수출량도 매해 늘고 있습니다. 사실 딸기 해가지고 주위에 보면 돈을 많이 벌었다 이래 하시는 분들은 그리 보기 참 힘들어요. 진짜 이 좋은 이 품종이 개발이 되고 하면 주위 농가들이 뿐만 아니고 이렇게 보급하는데 앞장서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그런 농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딸기의 고정관념을 뒤집은 하얀 딸기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 박동영 대표. 그가 도전할 다음 목표가 벌써 기다려집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식량작물 재배단지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쌀 공급 과잉 해소와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자체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까지 벼를 재배한 농지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도내 농업 공동체로 최소 전환 면적은 신규 대상자의 경우 2헥타르 이상, 기존 대상자의 경우 전환 면적 포함 5헥타르 이상입니다. 신청은 오늘 26일까지 해당 시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노사합동으로 기념 응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유찬영 농협중앙회 부회장, 손병황 금융지주회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미꽃과 우리쌀빵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농협은 소외계층 여성들을 위한 나눔 행사도 함께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은 많은 여성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도내 농업인들의 농약 사용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천연 살충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천연 살충제 개발은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 PLS가 2019년부터 모든 농작물에 시행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PLS는 농산물별 국내외에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 및 관리하고 그 외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의 불검출 수준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화학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살충제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 동기원은 현재 도내 업체와 공동으로 친환경 토양 소독제 개발에 성공했으며 특허 출원 예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원격 병해충 방제 생력화 체계 구축 시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에어포구 무인 방제 시스템을 이용해 병해충 방제 생력화로 농업인의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농약 노출 피해를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총 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투입하며 지난 2월 가온감귤, 만감류, 비가림 등 시설하우스 8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2,000제곱미터 기준으로 1회 농약 사용량은 25%, 방제 작업 시간은 83% 절감 등 연간 10회 병해충 방제 시 65만 원의 방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